자, 2000년 9월에 유엔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8개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된 거죠. 저희 MDG라는 것은, 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이 더 드문 단어입니다. 이 목표들을 보시면 극단적인 빈곤, 기아근절,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말라리아, 에이즈. 이건 우리 문제 아니구나. 금방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했듯이 유엔 차원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데 후진국들, 저개발국들을 도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결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5년간의 목표 연도를 두고 이 8개 목표를 집중해서 유엔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2000년 15년이 끝나는 거니까 2000년 15년 9월에 유엔에서 다시 모였겠죠. 자, 15년 9월에 이 목표 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이 15년간의 목표 달성 정도를 유엔 차원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2번 목표는 조금 더 달성, 8번 목표는, 7번 목표는, 6번 목표는 별로 달성 못했네. 이런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왜 어떤 것은 달성이 되고 어떤 것은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를 고민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어떤 목표는 선진국도 개도국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거니까.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런 거는 선진국이 더 많이 오염시키는데 계속 후진국한테 오염 제거 비용 이런 것만 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8개의 목표를 개도국을 저개발국을 대상화시켜서 유엔이 도와주는 이런 구조로는 절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축을 새로 세웠습니다. 지구, 지구축, 사람축, 번영축. 이것은 환경보호, 사회통합, 경제발전 그 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제21이라고 하는 그 결의를 했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92년 시점에 그 개념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축을 다시 세워보자. 그런데 새롭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잘 달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2012년도에 리우 플러스 20회의죠. 그러니까 그 틀을 어떻게 만들까? 밑에 파트너십 축 그리고 평화축을 그 기반축으로 붙인 거죠. 자, 8개의 목표를 다시 5개의 축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선진국도 결합하려면 어떤 목표를 넣어야 될까? 그런 고민 끝에, 논의 끝에 3년여간의 논의 끝에 17개의 목표가 확정이 됩니다. 세계 193개국이 참여한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 목표인데요. 유엔의 회원국 수가 몇 개일까요? 193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엔 역사상 193개국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만장일치로 합의한 유일한 결의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셨던 거죠. 그런 결의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 안 하기로 선언한 다음에는 193개국이 서로 모셔가려고 하겠죠. 우리 반기문 센터 만들었는데 오십시오. 우리 반기문 아카데미 만들었는데 오십시오. 고문해주세요. 자문해주세요. 그렇게 바쁜 겁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 기후위기 문제 이런 거 우리가 답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더 저렴한 에너지에서 끊지 못하고 또 이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면 이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여러 불만이 나올까봐 유권자들의 표가 떨어질까봐 쉽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후환경회의 의장을 맡겼던 그런 의미도 저는 그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자, 193개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17개의 목표라는 것은 17개의 범주고요. 각각의 목표마다 선진국형이 있고 저개발국형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목표마다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합의한 거죠. 자, 그리고는 매년 7월이면 유엔 총회에 가서 각국의 환경부 장관, 지속가능부 장관들은 올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것을 발표해야 됩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기도 했고 아직 10년이 남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해마다 점검을 하게 되는 거니까 240여 개의 평가 지표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래, 인류 보편의 가치, 세부 목표 있는 거, 그 중에 뭐 선진국형, 후진국형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할 거, 우리 과천시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뒤져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17개 목표 새로울 게 없다. 우리 과천시에 17개 부서가 있어서 제각기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행정의 칸막이, 이 현상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범위로 하면 경제만 봐서는 경제 문제를, 환경 쪽만 움직여서는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개의 목표를 빈곤층 문제, 농업 문제, 저지구촌 협력 문제까지 각각의 부서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17개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보는 그 연습, 또 통합적으로 보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5개의 축이 있었다고 했죠.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평화와 파트너십,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17개의 목표가 이 193개국에 의해서 합의되고 또 그에 앞서서는 엠고스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겠죠. 안 그렇고 누군가가 그냥 보고서 쓰듯이 했으면은 1번부터 5번 목표는 사회 문제, 6번부터 10번 문제는 경제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지구 축에는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거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번호 순서대로는 아닌 거죠. 자, 5가지 축 중에 지구 축이 있었습니다. 환경 보존, 환경 보호와 관련된 목표들이죠. 6번 목표가 물과 위생입니다. 자연 문제지. 아니야, 저거는 사회 문제지. 위생이 약한 그런 나라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저개발 국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돗물이 잘 보급되지 않는 곳이 있어. 아니, 큰 대도시에서도 수돗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6번 목표는 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깨끗한 물을 항상 확보하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위생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자, 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선은 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6번 목표, 물 문제를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12번 목표, 소비와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과소비하거나 이 폐기물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자연보호, 환경보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제 문제 아닌가? 생산체제를 이 폐기물이 덜 나오게 만들어내는 그 규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3번의 기후위기 문제. 이건 환경 문제 핵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는 경제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잔 말인가? 역시 합의가 필요한 거죠. 엠고스 그룹이. 과천에서 17개 목표를 들여다볼 때는 과천의 6번 문제, 물과 위생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과천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역시도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거죠. 자, 14번 해양 생태계, 15번 육산 생태계를 보존하자라는 겁니다. 환경 보존은 맞는데 우리 서울은, 우리 과천은, 우리 수원은 바다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14번 목표 빼고 해야 되겠네. 뺄 수도 있고 우리 이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뺄 수도 있는데 서울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할 때 애초에 이걸 빼기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에 서해 바다가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해야 서해 바다가 깨끗해지죠. 이런 논리가 선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14번 목표는 한강을 잘 가꾸기입니다. 한강의 이 폐기물 이 관리를 잘하기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목표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번영축, 경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7번 목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 환경 문제 아닌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 에너지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적정 간격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서 그 에너지 가격, 당장의 가격이 조금 높아가지만 실제로 이 원전이라든지 또 석탄 에너지라든지 폐기물을 더 오래 남기는 또는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구조는 또 같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8번의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 경제 문제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건 사회 문제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8번 목표에 들어가 있는 게 경제 성장을 하되 포용적인 성장을 하자. 사회 문제도 고려하자. 양질의 일자리다. 이런 게 경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기는 하죠. 9번에서는 회복력 있는 인프라, 혁신, 산업화 이런 겁니다. 과거 방식으로 산업화 무조건 이 환경 오염이 되든 말든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산업화가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린 뉴딜 같은 거죠. 거기에 로컬자까지 붙여보면 어떨까요? 로컬 그린 뉴딜. 정부의 뉴딜이 과거의 미국의 뉴딜처럼 단지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환경과 사회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 일자리, 인프라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가자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 지역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 인프라라는 것을 생활 SOC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 구조, 녹지가 많은 구조, 이런 것들이 인프라일 수 있는 거죠. 불평등 문제, 이것도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앞서 우리가 환경 문제로 봤던 이 소비와 생산 문제, 경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사람 축에는 이러이러한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보급한 건 아닌 거죠. 합의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놓고 보니 그렇게 맞춰진 거죠. 뒤늦게가 아니죠. 그 이후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짜다 보니까 사회 통합 문제에는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죠. 빈곤 문제, 기아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성평등 문제 다 사회 문제 같죠. 도시와 거주지 문제, 그거는 이 경제 문제 아닌가? 그거는 사회 문제 아닌가? 그렇지 않고 도시의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지 환경 문제 아닌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반이 되는 걸로 평화, 파트너십 이렇게 말씀드렸죠. 16번 목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7번 목표는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한 수단, 파트너십,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7개 목표를 쭉 봤는데 169개까지 다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240여 개 지표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여기저기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세부 목표나 지표들을 보시면 이쪽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구나 더 감이 올 거고 이거는 UN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 과천에서도 그런 구조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